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주말 동안에 그동안 배웠던 것들 잘 공부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번 주는 또 이번 주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마지막에 리스트 검색 기능 만들면서 간단한 스크립트 처리 같은 거 좀 해봤었죠? common.js에서 이제 select 태그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요청이 바뀌고 select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를 시켜 놓을지 공통 코드로 좀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얘는 왜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뭐 지금 더 건드릴 게 없고요. 우리 오늘은 조회수 기능을 먼저 좀 해볼 거예요. 조회수 기능. 자, 조회수 기능이라 하면 어떠한 동작인 거죠? 누군가 게시물 상세 보기를 했을 때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가 1 증가돼야 되는 게 조회수 기능의 가장 근본적인 로직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놨던 지금 이 사이트, 이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리스트에서 조회수가 나오면 좋긴 할 텐데 지금 당장 조회수 기능이 없으니까 나중엔 여기도 조회수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세 보기를 딱 들어가면, 즉 제목을 눌러서 누군가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조회수가 증가돼야 되겠죠. 지금 들어온 이 시점에 이미 증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증가된 조회수를 보여줘야겠죠? 상세 보기에서도. 자, 그러면 상세 보기로 들어왔다. 조회수는 증가됐어야 되고 증가된 조회수까지 화면에 보여줘야 될 거예요. 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리스트로 돌아갔을 때 지금 여기는 뒤로 가기라 히스토리백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마 조회수 증가가 안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스트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증가된 조회수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일단은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인 기능부터 좀 만들어 보라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1 증가될 수 있게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증가된 조회수가 리스트와 디테일에서 적절하게 나타나도록. 이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해왔던 거 거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겠죠? 당연히 메서드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생각해서 만들어야 될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시간을 조금 들여볼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한 기능이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진 않았어요. 일단 이걸 조회수 기능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될 일은 데이터베이스 수정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걸 수정을 해야 되냐. 조회수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컬럼이라든가 뭐 하나는 만들어 줘야겠죠. 실제로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라면 우리가 데이터의 영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사용자들한테 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조회수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얘를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 조회수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는 데이터인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상세 보기를 했을 때 그 게시물이 조회수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때 얘가 가진 조회수가 증가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1번 글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2번 글의 조회수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게시물이 조회수라고 하는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게시물이 가져야 되는 그 조회수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아티클 테이블 같은 거에다가 컬럼을 추가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뭔가 조회수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상관이 없어요. 왜? 누가 조회수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조회수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애초에 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가 누군가 한 번 1번 글을 보겠다라고 할 때 플러스 1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1번 글을 또 본다 그러면 1 시키면 되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컬럼 하나 추가하는 걸로 간단하게 조회수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이거 하고 이제 실제로 기능 만들고 이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기능이고 고민할 필요조차도 딱히 없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조회수 기능이라고 하면은 가장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군가 1번 글의 조회수를 증가시켰다면 다시 1번 글에 들어왔을 때는 증가가 안 되게 처리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제일 조회수 기능에서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영영 불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시간, 일정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이거 다시 증가 못하게 해야 돼. 혹은 뭐 아니면 뭐 오늘 하루 동안은 얘는 이 글에 대한 조회수를 다시는 증가시킬 수 없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세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안 된다면 누군가 새로 고침을 누르고만 있어도 계속 조회수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게시판을 어떤 게시판들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시판들마다 조회수라는 기능은 대부분 다 있고요. 이 조회수로 게시물들의 인기가 나뉘는 상단에 노출되는 이런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뭔가 조회수가 이 게시물들의 영향력이 있는 사이트라고 치면은 누군가 새로 고침을 누르는 행위만으로 조회수를 증가시킨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용자가 동일한 게시물의 조회수를 증가시킬 때에는 뭔가 제한이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 개발을 할 때 조회수 기능을 만드시게 되면은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첫 번째예요. 사실 이 기능은 너무 간단한 거고 얘가 조금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근데 이거를 애초에 우리가 논외로 갔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먼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나서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좀 컬럼을 추가해야 되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 만들죠. 여기다가 얼털 테이블 아티클에 애드 컬럼 하겠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 뷰스? 이런 이름으로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int, 왜냐면 조회수는 숫자만 저장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음수가 필요하지 않겠죠? unsigned, 그다음 낱날, 조회수가 없는 널인 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으면 0이어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디폴트까지 걸어주겠습니다. 디폴트를 0으로. 그래서 컬럼 하나 추가를 해줄 거고요. 디폴트 값도 세팅이 됐으니까 이제 기존에 들어있던 모든 게시물들은 조회수를 0을 가지고 만들어졌겠죠. 이 컬이 하나 추가된 것도 이제 또 db.txt에 남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 저장시켜 드렸고, 그러면 이제 컬럼 만들었으니까 바로 기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회수가 증가돼야 되는 시점은 언제였다고요? 조회수가 증가돼야 되는 시점은 누군가 디테일 요청을 보냈을 때 여기에 아이디로 받아오는 이 녀석이 실제로 조회수가 1 증가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쉽게 생각을 다들 하셨겠지만 조회수를 1 증가시킨다라는 건 인설트예요, 업데이트예요? 우리가 쿼리를 날릴 때 인설트는 없던 데이터 한 줄이 들어오는 거니까 애초에 게시물이 쓰여지는 형태죠. 우리는 조회수라는 컬럼의 값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녀석이 가진 값을 1 증가니까 당연히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같이 비슷한 걸 한번 해봤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디테일이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게시물을 찾기 전에 그 게시물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증가를 시켜줘야 증가된 게시물을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기 전에 이 자리에다가 제가 하나를 날려주겠습니다. 뭘로 할까? 일단 조회수가 증가되는 업데이트 쿼리는 리턴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특별 서비스한테 이 녀석 말고 이 녀석한테 get 아니고 get 말고 add increase view s를 치지 말죠. increase view 정도로 하나 이름 잡아주겠습니다. increase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철자가. 그리고 이때는 그 인자로 우리가 id는 꼭 넘겨줘야겠죠. 이거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게시물을 업데이트 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DAO한테 increase view 또 요청할 거고요. 이 녀석 없으니까 또 만들어 줄 거고 자, 여기서는 실제로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날려줘야 되는 업데이트 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데이트 아티클 set 하고 나서 이거 우리 같이 봤던 거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업데이트 아티클의 set인데 뷰스 라고 하는 이 컬럼의 값을 뷰스가 가지고 있는 값 플러스 1 시킬 거야. 이때 외어절 그래서 id는 뭐 1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자, 이 쿼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수업에서 같이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러면은 1번 게시물에 대해서 조회수가 1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작성해야 되는 쿼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뷰스 이 녀석의 값을 이 녀석 뷰스가 가지고 있는 값에 플러스 1 할 건데 그냥이 아니라 왜요? id는 우리가 받아온 id를 쓰겠다. 이렇게 쿼리를 작성을 해주면은 방금 전에 실행해본 거랑 동일하죠? 문제없이 값을 증가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쿼리가 날라갔을 거고 문제없이 증가가 됐다. 그리고 게시물 가져왔다. 보여주겠다. 당장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추가를 해준다면은 얘는 작성자보다 위쪽에 하나 보여줄까요? 이렇게. 그리고 아티클에 뷰스 cnt 이 정도 그냥 뷰스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list.jsp에도 작성일 뒤에다가 조회수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뷰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아티클 VO에 없을 거니까 가서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에 만들지 않으면 실제로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가져왔겠지만 끼워 넣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그리겠다라고 했으니 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당장 조회수가 나오는 거죠. 지금 1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디테일 요청을 보낸 거니까. 새로 고침을 한다는 것도 요청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뒤로 가기를 눌러보면은 여기에는 왜 안 나왔지? 리스트 조회수 뷰스 뒤로 가기라서 새로 고침해보면 나왔겠네요. 문제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안 이쁜 것 같아요. 살짝 맞춰줘 볼까요?
이거 우리 콜 그룹 해가지고 사이즈 맞추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콜 GROUP 콜 그룹이라고 하는 거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위드 우리가 지금 5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목을 좀 저는 길게 가고 나머지를 줄이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5개를 다 적어주죠. 하고 앞에는 뭐 그렇게 길 필요가 없으니까. 네, 작성자 여기를 비우고 작성 1도 비우고 비우면 안 되겠군요. 얘를 비우고 얘를 조금 줄여줍시다. 60, 얘도 한 100, 80, 여기는 120, 여기는 60 이렇게. 너무 짧군요. 얘는 좀 더 키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120이 아니라 200. 이 정도 해주면은 나름 괜찮겠죠? 조회수를 조금 더 줄여도 좋겠네요. 조회수는 한 40? 이러면 이제 제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사이즈를 가지니까 제목이 남은 사이즈를 다 혼자 가질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좀 했습니다. 이제 조금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이 녀석의 조회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쓰면 좋을까요? 어떤 걸 사용하면 저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쿠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쿠키가 뭐 하는 애였어요? 클라이언트 측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쿠키는 우리가 사용하는 세션 쿠키라는 걸 가지게 되면서 이 세션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할도 좀 수행을 했었고요. 얘가 근데 좀 문제가 있었죠. 클라이언트 측의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들은 다루기가 애매했던 상황. 그리고 용량이 조금 작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텍스트로밖에 값을 저장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제한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 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조회수 누가 몇 번 글에 조회수를 언제 올렸는가, 이러한 정보를 만약에 저장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글에 조회수를 증가시키지 못해, 한 30분간 못해, 혹은 한 1시간간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약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쿠키 쓸 수 있나요? 되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딱 들어맞겠죠. 자, 만약에 지금 이런 거 할 거예요. 누가 몇 번 글의 조회수를 언제 증가시켰는가에 대한 정보를 세션에 저장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 세션에 있는 값을 비교해 가며 이 사람이랑 이 값이랑 같네? 그럼 너는 당분간 이거 증가 못 시켜 라고 막았대요. 자, 가능한가요?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불필요해요. 그렇게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도 아닌데 굳이 세션에 저장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계속 서버 쪽과 통신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 물론 세션 쿠키가
그걸 좀 원활하게 수행을 시켜주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쿠키 가지고 해볼 겁니다. 쿠키 가지고 조회수 0이란 사람이 연속적으로 조회수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처리할 거예요. 쿠키 사용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조회수 관련돼서 쿠키를 사용을 해봤지만 쿠키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가 어떠한 광고 팝업을 하나 띄워줬다. 근데 이 광고 팝업에서 사용자가 7일 동안 보지 않아 라고 하는 걸 누르고 얘를 종료를 했다면 얘를 진짜로 7일 동안 안 띄워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이것도 쿠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개발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쿠키 사용법을 조회수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렵지 않아요. 쿠키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 코드가 적용되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쿠키를 서버 쪽에서 사용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모습이 거의 기본 꼴이 될 거예요.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쿠키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은 디테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조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괜찮으면 증가, 그리고 게시물을 가져가서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증가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걸 안 하고 그냥 게시물만 찾아서 그 뒷내용이 흘러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디테일이 실행되는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쿠키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제가 지금 쿠키를 써서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뭐 정보 필요한 거 더 있나요? 자, 쿠키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할 때 제가 디테일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조회수를 증가시켜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말을 이렇게 드린 건데, 이런 말을 일부러 한 건데, 이걸 말씀드리고 나서 뭔가 필요한 정보가 없을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그럼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것처럼 제가 말을 한 거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디테일은요, 로그인 안 해도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로그인된 회원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뭔가 이런 걸 판단하려고 만들었다. 그럼 로그인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애초에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쿠키라는 영역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이 글의 조회수를 증가를 시켰다면 쿠키라는 영역에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요청을 보내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쿠키에 있는 값 가지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필요도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애초에. 로그인을 안 했다라고 하면 알 방법도 없고, 물론 방법이 정말 없진 않아요. 찾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거를 혼동하지 마시고 쿠키를 사용할 때는 약간 되게 심플한 방식으로 쿠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조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쿠키는 요청해서 꺼내와야 돼요. 애초에 쿠키는 요청에 들어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면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에 쿠키스 안에 쿠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브라우저 쪽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걸 서버 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면 요청에서 쿠키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린 요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처리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그 처리가 완료된 결과를 쿠키에 세팅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응답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블릿 리스폰스까지 두 개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쿠키를 가져와서 값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럼 값을 비교한 후에 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쿠키에 세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쿠키를 서버 쪽에서 사용할 때는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코드를 좀 적어 볼게요. 쿠키 타입으로, 쿠키들 타입으로 쿠키셋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 리퀘스트에다가 get 쿠키 해서 쿠키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임포트를 해야 되는 쿠키는 서블릿 쿠키예요. 자카르타 서블릿 HTTP 쿠키, 이거 웹서버 쿠키, 뭐 웹서블릿 서버 세션 쿠키, 뭐 파스워드 쿠키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아니고 기본적인 HTTP 프로토콜에 있는 서블릿 쿠키, 이 녀석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키를 이 코드 한 줄이 요청해서 쿠키를 가져와서 이 쿠키스라고 하는 변수에 연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타입이 배열인 걸로 봐서는 애초에 쿠키는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가져오면 자동으로 배열의 형태로 리턴을 시켜주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고, 제가 이거를 이제 불린 타입의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viewDid라고 하는 이름으로 false라는 값 일단 넣어놔 볼게요. 그리고 이 안쪽에 조건을 따질 겁니다. 쿠키셋 이 녀석이 널이 아니면 자, 이런 형상색 포문으로 쿠키를 돌려버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얘가 참이면, 그러니까 둘이 일치한다면 이렇게 코드를 하나 적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코드는 다 적고 나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화면을 봐주시고, 그래서 빌드 그리고 여기다가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코드를 이렇게 좀 적어 볼게요. 이게 어떤 걸 적은 거냐면, 하나씩 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쿠키 배열 타입으로 쿠키스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냈고요. 요청해서 get cookies, 쿠키들을 가져와 라고 할 거예요. 쿠키들을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배열에 담길 수 있게끔, 애초에 이 get cookies의 리턴 타입이 쿠키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낼 수 있는 변수 하나 만들어낸 거고, 이 녀석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우리가 데이터 백업용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쿠키스가 널이 아니면, 그러니까 즉 요청해서 쿠키를 꺼내 왔을 때 이 녀석이 애초에 널이 아니었다, 뭐라도 있었다면 그 녀석들을 가지고 반복문을 돌려요. 형상된 포문이 돌아간다는 건 한 번 반복이 돌 때마다 지금 현재 가져온 녀석들을 하나씩 다 검사해 보겠다는 뜻이겠죠. 그걸 사용해서 한 반복문이 돌았을 때 쿠키 배열에 있는 거 하나 꺼내 왔는데,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get name, 이 쿠키가 들고 있는 네임이 equals 이 녀석과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녀석은 지금 뭐예요? 문자 더하기 숫자 연산인데 이 id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파라미터로 넘겨준 게시물의 id 번호죠. 그러니까 viewed article이라고 하는 언더바랑 viewed article 언더바 게시글 번호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 문장이 지금 쿠키, 내가 가져온 쿠키에서 이름으로 존재하냐를 검증한 거예요. equals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일치하는 게 있으면 true가 남겠죠? 그럼 일치하는 걸 찾았으면 is viewe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true로 바꾸겠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is viewed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이 false였다면 지금 현재 이 게시물 상세보기 요청이 들어온 이 게시물 번호에 대해서는 viewed article이라는 이름으로 된 어떠한 쿠키가 남아있던 적이 없었다라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녀석의 값이 true가 됐어요. false가 아니라 이제 true예요. 그러면 이러한 값이 뭐라도 존재했었다가 되는 거겠죠? 상황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is viewed라고 하는 이 불린 타입의 변수가 가진 값이 false일 때랑 true일 때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false일 때는 이 게시물에 대해서 쿠키가 남아있던 적이 없어 라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true일 때는 이 게시물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던, 쿠키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있어 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느낌표를 붙였어요. 자, false is viewed가 false였대요. 그러면 느낌표 붙었으니까 true죠. 그럼 이 조건문을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is viewed가 false일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게시물에 대한 쿠키가 남아있던 적이 없었던 거니까 쿠키가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게시물의 조회수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가면서 쓴 이유는 불림 타입의 변수를 만들었을 때 보통 초기값을 true로 잡아놨다가 false로 바꾸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이러면은 제가 썼던 코드 똑같죠? 그냥 반대로 된 거죠.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불림 타입의 변수를 딱 만들어냈을 때 초기값을 보통 true를 넣어놓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낌표를 활용을 한 건데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얘가 true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적 있냐라는 뜻이에요. 본 적 있냐. 뷰에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냐. 근데 true, 있다. false, 없다. 이런 경우죠. 너 지금 봤어? 라고 했는데 봤대요. 아니지. 잠깐만. 봤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is viewed. 이게 봤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헷갈리는 거니까. 봤냐가 아니라 이름을 그럼 잘못 지은 느낌이네. 이게 좀 더 맞겠는데요? 이름 때문이라도 이렇게 갑시다. 자, 어쨌든 아까 우리 false true 경우는 다 체크를 해놨으니까, 자, 어쨌든 이 녀석이 false란 얘기는 아무도 쿠키에 어떠한 결과를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니 그때는 증가를 시킬 거야, 조회수를. 그리고 나서 쿠키 객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쿠키라는 건 객체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세팅할 수 있어요. 자, 인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건데 앞에 있는 인자는 name이고요. 뒤에 있는 인자가 value입니다. 쿠키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오브젝트랑 다르게, 객체들과 다르게 이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키랑 value가 한 세팅이었죠. 근데 쿠키는 name과 value가 한 세팅이에요. 얘는 키라고 하지 않아요. name이라고 해요. 근데 이 name 당연히 중복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value 부분, 이 value 부분은 텍스트로밖에 저장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true를 이렇게 텍스트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여기 value 부분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name 가지고 판단할 거고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만 따질 거라서 어떤 값이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값을 넣어놨다. 근데 텍스트밖에 안 들어가서 true라는 문자를 남겨놨다.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쿠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쿠키를 응답에다가 add 쿠키, 나 쿠키 추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인자로 넣어주면 실제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응답에 담겨 넘어갔기 때문에 쿠키가 추가돼요. 그러한 로직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setMaxAg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뭐냐면 얘는 이 쿠키의 만료 시점을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냐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 10이라는 숫자를 썼죠. 이거는 10초를 의미해요. 여기는 세컨드 기준이기 때문에 10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30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60초가 몇 분이에요? 60초가 1분이죠. 60초 곱하기 30 하면 3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연산을 다 하셔서 1800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800초가 30분이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컴퓨터는 연산을 한 후에 그걸 연산의 결과를 남겨서 실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1시간이야. 그럼 60 곱하기 60 하시면 되고요. 하루야. 여기다가 24 곱하면 돼요. 쿠키 할 때 보통 만료 시점은 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시간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먼저 해볼 거니까 5초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이 쿠키는 만들어져서 추가가 된 후에 5초 동안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초 뒤에는 쿠키가 다시 사라질 거고, 사라진 시점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서 요청을 보내면 이 검증에서 is viewed가 바뀌지 못할 거고, 그럼 얘는 또 실행을 하겠죠. 그때 또 증가가 되겠네요. 이러한 로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쿠키까지 띄워놓은 이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1524번 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쿠키가 없었을 테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 조회수가 1 증가되면서 쿠키가 생겨나겠죠. 보세요. 조회수 1 증가됐고 쿠키가 생겨났어요. 그때 저장된 네임이 viewed article underbar 이 글의 id 그리고 밸류에 true로 들어와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가 새로 고침을 한번 눌렀는데 조회수가 또 올라갔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아마 이쯤 되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쵸? 근데 제가 이번에는 광클을 좀 해볼게요. 계속 한번 새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안 바뀌죠, 지금. 4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바뀌어요. 안 바뀌다가 이제 바뀝니다. 우리가 지정한 그 시간초 동안 얘는 쿠키를 갖고 있을 거니까 이 검증을 계속 하면서 난 증가를 안 시켜야겠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쿠키 사용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자, 제가 이거를 10초로 바꿔놓은 다음에 지금 글 2개, 3개 이런 쿠키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25번부터 24번, 21번 이렇게 글 3개를 한번 연달아서 처리를 좀 해볼게요. 들어가서 쿠키 만들어내고 24번 들어가서 쿠키 또 만들어내고 21번 들어가서 쿠키를 만들어내요. 자, 그럼 게시글들마다 쿠키가 따로 존재했죠. 그럼 이 쿠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게시글을 들어가면 당연히 안 남겠죠? 아니, 쿠키가 남아있으면 안 올라가겠죠, 조회수가. 제가 10초로 해놨는데 이거는 빠르게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21번은 남아있네요. 아, 이제 방금 새로 고침한 거지. 자, 이번에 자유 게시판으로 가서 26번, 23번, 22번 들어갔다가 26번 바로 한번 가볼게요. 26번, 23번, 22번 왔다가 26번을 딱 가면 조회수가 3에서 안 바뀌죠. 이렇게. 쿠키가 문제없이 잘 나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쿠키를 사용해서 누가 들어오신 거지? 쿠키를 사용해서 조회수를 무한정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중복 조회를 방지하는 기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쿠키 사용법. 쿠키가 이 안쪽에다가 이제 세팅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좀 많은데 이런 건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쿠키를 만들어낼 때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쿠키 set 이런 메서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쿠키에 set secure라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적지 않게 하는 편인데, 얘를 하는 이유는요, 이 메서드는
쿠키가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러한 메서드예요. 그리고 set http only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랑 이런 게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엔 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안 인증서라는 걸 통해서 이런 방식이 생겼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좀 더 보안 기능이 좋아진 그런 방식이다. 프로토콜 규약 이게 나눠져 있는 건데 이걸 처리를 하면 이거밖에 접근을 못해요. 이걸로밖에. 이걸로만 전송되도록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보안 레벨에 맞게끔 좀 추가를 하면서 쿠키를 사용할 때도 조금 더 보안에 신경 쓸 수 있는 이런 메서드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한테는 애초에 이 접근밖에 안 되게끔 기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로 들어오세요라고 쿠키를 세팅해 버리면 쿠키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본인 보안 레벨에 맞게끔 세팅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으니까 부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사용 방식과 모양은 이런 느낌입니다. 쿠키를 가져와서 이제 판단하고 그다음 실제로 쿠키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조건 가지고 뭐 기능하고 쿠키 만들어서 저장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30분에 대한 명시를 해 놓겠다 라고 하면은 이 글을 새로 고침을 했을 때 4로 증가가 됐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1526이라고 하는 이 쿠키는 30분간 유지가 될 거다. 30분이 지난 뒤에는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올라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얘는 이제 올라가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저장된 쿠키는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코드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있는 쿠키 가지고 판단하고 없을 때에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쿠키 가지고 조회수에 대한 처리한 것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